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라방을 시작했어요. 방송을 켜놓고 그냥 제가 새우깡 먹고 조리풍 먹으면서 뭐 기타 친 얘기, 음악 얘기, 영화 얘기 그리고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진솔하게 대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사실상은 진짜 제 모습인데요. 오늘 저녁에도 라방을 할 생각입니다. 그때 한번 와서 봐주시면 오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와 60대인 줄, 야 진짜 신박한 악플이네요. 네. 뭐 60대로 보이나 보죠? 아, 뭐 60대 나이가 중요합니까? 물리적 나이가 중요합니까? 아, 마음이 젊은 게 중요하지. 뭔 또 귀여운 척 하는 거야. 아이, 제가 나이가 지금 쉬운 둘이냐, 셋이냐, 쉬운 셋이 둘이죠. 만으로. 그런 거 할 나이는 지났죠. 윤실비아님 웃기고 있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제가 그렇게 잘 웃기지 못하잖아요. 마음 푸십시오. 뭐, 굳이 시간 내서 오셔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동훈이 형 연예인병 생겼어? 이걸 뭐 연예인병이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연예인 안 보셔서 그래요. 제가 지혜은 씨 딱 보니까 아 연예인 다르구나 싶고 정성호 씨 봐도 아 이게 연예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저는 정치인 한동훈, 인간 한동훈이 싱크로가 잘 돼 있는 편입니다. 뭐 따로 준비하거나 기획해서 말하지는 않습니다. 품격 있는 정치, 책임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최근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월요일 일주일 잘 시작하셨는지요?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정님, 불타는 서울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서울이 지금 뭐 엄청 덥다고 하네요. 예, 사필기 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 한통령 방송 25년 7월 28일 방송. 김종인 국힘은 전혀 희망이 없다. 오늘 그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갖고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크게 또 이슈가 됐던 게 이준석 압수수색. 어제 당대표 선출이 됐는데 오늘 압수수색을 당했다. 그리고 윤상현이 15시간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폭탄 선언을 했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무슨 의미인지 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필리 형님, 필리핀은 비 그쳤나요? 계속 오고 있어요. 정말 그 2주 넘게 그 햇빛을 못 보고 비가 계속 오면 사람들이 그래서 많이 아프거든요, 지금. 굉장히 지금 민감합니다.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독일 세파드도 아파요. 그래서 지난 주에 알파는 건강했는데 되게 브라보가 병원을 자주 갔는데 알파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뭐 피 검사하고 뭐하고 약 타와갖고 그래서 제가 또 돈 좀 썼습니다. 이 동물병원비가 필리핀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날씨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갖고 또 여기저기 뭐 수해도 나고 지금 필리핀은 좀 엉망입니다. 사실은. 예.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필기 형님. 예.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근데 여러분, 이준석이 당대표로 선출했는데 98% 이재명보다 더 하지 않아요? 개혁신당에서 98% 득표로다가 당대표가 됐다고 하습니다. 참, 아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갑자기 북한 생각이 났어요. 북한도 98% 아니거든요.
김정은 뽑을 때, 북한도 뭐 그런 형식적으로 투표는 합니다. 근데, 어, 김, 김정은도 98%가 아닌데, 자, 당대표 취임 다음 날, 이준석 자택 압수수색, 개혁신당 새 대표 당선, 득표율 98.22%. 딱 보는 순간에 김정은이 생각이 나서 북한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제 왜 압수수색을 했느냐? 그 압수수색 영장에 2022년 김영선 재보궐 공천 개입 의혹 피의자 신분입니다. 지난해 개혁신당 김영선 비례대표 논의 관련 참고인 신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피의자 신분이라는 거는 이제 참고인 신분은 아니죠. 조금 더 이제 범죄 쪽에 좀 가깝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뭐 여기저기 뭐 MBC에서도 썸네일 뭐 특검 이준석 대표 압수수색 명태균 의혹 관련 이렇게 했고 또 뭐 이걸 갖다가 하면서 뭐야 이준석 체포영장 바로 통과 못 듣고 뭐 표정 관리 실패 갖고 이거를 발표했던 친구가 또 뭐 이렇게 사진에 보듯이 웃었다 표정 관리에 실패했다 뭐 이런 어쨌든 간에 뭐 이준석 관련 얘기가 오늘 뭐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이제 그 체포동의안 얘기는 뭐냐면 그 김영민 민주당이죠. 특검에서 이준석 대표 체포동의안을 신속히 동의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올렸더니 박찬대가 함께합니다 하고 김영은 의원 글을 공유했다. 그랬더니 그 천하람이 아까 그 웃었다는 천하람이 김칫국 마시듯 체포동의안 찬성문은 설익은 언론 플레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사건을 놓고 지금 뭐 당연히 뭐 이준석이야 뭐 공교로운 시기에 뭐 압수된 뭐 특검 오해 살 일 안 했으면 뭐 오해 살 거는 없죠. 어차피 뭐 본인이 한 짓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하는 얘기고 저는 그 좀 그 꽂힌 게 뭐냐면 그 송원석 국힘의 지금 비상대책위원장이자 원내대표의 말에 좀 꽂혔어요. 자, 당대표 선출직의 압수수색에 국민분노.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건데, 특검의 무차별 압수수색 도를 넘었다. 이게 저는 중요한 그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필드에서도 이제 느낀다는 거죠. 이 압수수색을 갖다가 특검이 그냥 전방위로 한다.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차별로 한다.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후에 설명할 그거하고 이제 아구가 맞는 거예요. 아이고, 육천원생 한동훈님, 안녕하세요. 잘 듣겠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지금, 뭐, 압수수색이 뭐, 무차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를 넘어갔고, 너무 심하게 한다. 장난이 아니게 한다. 이 얘기하고, 제가 이제 그 설명할 이 얘기, 그 김병기 지금, 민주당의 원내대표입니다. 김병기가 오늘 뭐라고 그랬냐? 국민의힘 제정신이냐? 제정신 아니다. 민주파출소 확대, 개편한다. 그다음에 내란 잔당 뿌리 뽑을 것이다. 선처 없다. 이 얘기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간에 국힘을 아작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 민주당 차원에서 그렇고 여러분 결국은 그 특검이라는 게 뭡니까? 특검이라는 건 민주당에서 만든 거잖아요. 민주당에서 특검 검사를 임명했고 어쨌든 민주당에서 조사한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 아닙니까? 지금 특검이라는 게. 자, 그러니까 그 칼날을 쥔 그 민주당의 특검 쪽에서 그냥 무차별로 그냥 다 때려잡고 그다음에 그 뭐야 그 백그라운드였던 거 민주당. 민주당의 원내대표도 선처 없다. 무조건 때려잡겠다. 이렇게 지금 아우가 딱딱 맞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국힘은 살아남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저는 잘하는 짓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크게 하나 공헌할 거는 뭐냐? 국힘을 빨리 이 지구상에서 없애는 것. 그것이 민주당이 공헌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무차별이건 무자비건 간에 빨리빨리 하셔갖고 싹 잡아 가시고 그리고 국힘을 갖다가 그냥 해산시켜달라. 그냥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해달라. 그게 제가 바라는 사항이다. 자, 제가 오늘 썸네일을 그렇게 썼잖아요. 그
썸네일에 그 김종인 씨가 그 오늘 그 나와서 한 얘기를 썼습니다. 그 김태현의 정치쇼, 이건 뭐 아침에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뭐 한동훈 불출마 잘했다. 그 얘기도 좀 했고, 그다음에 국힘 희망이 없는 이유가 뭐냐? 김종인의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왜 그 중요한 그 이슈들에 관해서 는 제가 항상 그 쇼츠 영상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 가장 시급한 일이 뭐냐 하면 국힘이 빨리 해체되는 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보수를 살리기 위해서 국힘은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자력으로 없앨 수 있는 거가 지금 지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어떻게 청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재명의 칼을 빌려서 민주당의 칼을 빌려갖고 그렇게 해서 국힘을 사라지게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김정인 씨가 그 한 얘기를 갖다가 엑기스만 뽑아 아마 이 썸네일을 갖다가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쇼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길 같은 사람이 당에 들어와가지고서 사실은 필리핀이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갖고 첫 부분이 항상 이렇게 좀 부를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전환길 같은 사람이 당에 들어와가지고서 사실은 새를 자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 내가 보기에는 저 당은 내가 상태 더 우선은 희망이 없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방국의원대가 지금 어떠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가 않아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불출마하는 거는 예. 매우 그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전환길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또 당에다 포섭을 해가지고서 예. 무슨 화합을 해야 되겠다, 뭐 통합을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던 이런 사람들 갖다가 긁어 모아가지고서 당을 갖다가 통합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그래가지고서 내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장기적으로 전혀 희망이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전환길 같은 사람이 당에 들어와가지고서 사실은 새를 자부한다고 할 것 같으면 예. 내가 보기에는 저 그러면 당은 내가 상태 그냥 희망이 없다가 아니라 전혀 희망이 없다. 강조를 했어요. 전혀 희망이 없다로 강조를 했습니다. 예.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암만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67년생 한동훈님, 저도 김종인 어르신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중병이 들었는데 제대로 된 치료를 거부하고 사이비 무당에게 의지하면서 가산다. 아이고, 잠깐만요. 이게 넘어갔어. 얘기하는 순간 제가 넘어가고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67년생 한동님의 의견. 저도 김정은 어르신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중병이 들었는데 제대로 치료를 거부하고 사이비 무당에게 의지하면서 가산다 탕진하고 주변에 민폐란 민폐는 다기치고 주변까지 다 황폐화시키는 꼴이나 마찬가지인데요. 국짐이 저딴 식으로 연명할수록 개혁 세력의 진까지 다 소진시키고 있어요. 진을 빼요. 나중에는 현란한 색으로 위장한 독버섯만 남을 것입니다. 아이고, 동의합니다. 예. 이어서 양날개인 민주당도 개딸 독버섯, 국짐도 윤딸 떨거지 독버섯, 나라가 어찌 될지 빨리 상식적이고 현명한 국민의 민의로 담을 수 있는 합리적인 중도 개혁 보수로서의 정치적 결사체가 탄생되어야 나라가 소생할 텐데 언제까지 지지고 볶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나라가 망가져야 다들 정신을 차릴 것인지 그저 암울합니다. 네, 정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뭐 민주당이 망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뭐 대통령까지 권력을 쥐고 지금 193명의 그 권력을 쥐고 있는 게 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은 없어요. 국힘이 제대로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뭐 국힘은 전혀 김종인 씨 말대로 전혀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이 양당 정치에서는 빨리 한쪽이 무너져 줘야 돼. 무너져 줘야 새살이 돋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빨리 없어져야 거기서 뭔가 생길 거 아니야. 뭐가 생기든 간에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빨리 민주당이 빨리 국힘을 갖다가 해체시켜 주기를 우리가 바라는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민주당한테 그런 걸 바라고 있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 누구냐? 윤석열, 김건희다. 권성동, 권영세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상숙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한상숙님. 네. 쪼니키님, 한동훈만 보고 갑시다.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살이 돋을 때, 새로 할 때는 우리가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갖고, 새로운 보수를 구축해야 된다. 아까 그 67년생 한동훈님 말씀대로, 우리가 중도 보수의 세력을 갖다가 새로 구축할 때는 한동훈을 중심으로, 뭐, 한동훈 스스로가 자기가 중도 보수라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자,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똑같이 조경태 의원도 똑같이 지금 예언을 하고 있어요. 자, 조경태 의원이 뭐라고 그랬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종하는 세력이 당의 대표가 되고 주류를 이룬다면 즉각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해산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해산 작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이 보는 견해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나 조경태 의원이 보는 견해나 김종인 씨가 보는 견해나 다 똑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지금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는데, 왜 끝까지 이놈의 쓰레기들, 이 코인팔이 유튜버들은 왜 끝까지 한동훈 이름을 팔아서 그렇게 한동훈한테 선동질을 하는지 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경태 의원님을 좋아해요. 딱 중심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사이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뭐야? 민주당이 국힘을 해산시킨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논리가. 자, 드디어 이제 제 논리에 동의해주는, 제가 그렇게 주구장창 12월부터 떠들었는데, 지금 뭐야? 7월이네. 그러니까 8개월 만에 드디어 제 논지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조경태 의원 나오시고, 김종인 그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오시고 이제 한 분 한 분씩 이렇게 힘을 합하기 시작했다. 정말 감사하다. 그렇게 주구장창 떠든 의미가 있다. 보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그러면 망할 거냐? 그 망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제가 뭐 무조건 뭐 국힘 해체돼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당위성입니다, 이건.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갖다가 제가 좀 정리 요약을 시키자면, 자, 김건희의 자택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럽니다. 샤넬 신발 12켤레를 갖다가 압수수색했고, 그러니까 압수를 했다는 거죠. 증거품이니까 그게. 그 다음에 이게 대박이 뭐냐면 20년 된 수첩 전화번호고, 와, 이거 대박 아닙니까? 20년 동안 그 김건희 특징이 사방에 전화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20년 된 전화번호 부책이 압수되겠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치명적일 것 같아요. 거기 뭐 온갖 사람 이름이 다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가져갔다.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오빠 이것도 이제 대박인데 거기서요 지금 뭐야 목걸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대박 아닙니까? 자, 그래서 꼭 했는데 양평 그 개발 의혹, 거기에 딸려갖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친오빠 장모 자택에서 친오빠 장모 가까운 사이죠. 그러니까 와이프 어머니니까 거기서 김건희의 목걸이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목걸이가 거기 있었는지 오빠의 장모집에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경위조사 그다음에 소유자가 누구냐 근데 목걸이가 지금 이제 두 개라고 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지사 다이아몬드 이것도 6천만 원대고 부이사 목걸이도 6천만 원대라고 합니다. 근데 지사는 지금 통일교 간부가 로비한 거죠. 그래서 통일교에서 영수증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준 건 맞죠. 실물 확보는 아직 못했고 그 비사는 뭐냐면 이게 원래는
재산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 누락된 목걸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락된 목걸이를 갖다가 해외 순방 때 차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최근에 압수수색하면서 그 친오빠 장모집서 발견을 했다. 자꾸 뭐 진품이다, 가품이다, 뭐 논란이 있어갖고 지금 감정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강서연님, 장로영 김문수가 국힘을 아주 보내려고 하네. 그러니까 보내야 돼요. 예, 잘하고 있는 겁니다. 국힘은 해산이 빨리 돼야 보수한테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국힘은 고쳤을 수가 없어요. 네, 이 얘기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조갑재 선생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힘은 고쳐줄 수 없다. 그 고칠 수도 없다는 건 뭐야? 빨리 망하게 그냥 해갖고 없애고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죠. 조갑재 선생도. 와, 정말 생각해 보니까 12월부터 주구장창 떠든 얘기가 이제 그 의기투합하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모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대박이 뭐냐? 지금 제가 그 썸네일에 쓴 대로 윤상현이 15시간 조사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사 들어갈 때 윤상현이 뭐라고 그랬냐요, 기자들한테. 조사에서 진지하게 또 진실되게 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런 입장으로 가름할게요. 라고 들어갔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윤석열이 공천 전화한 거 맞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렸어. 그래갖고 지금 특검에서는 윤상현의 진술을 확보했다. 윤상현한테 전화해갖고 이번엔 김영호 좀 해주지. 그래. 이 얘기요. 예. 그게 맞다라고 당사자가 확인을 해줬어요. 특검에서.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김건희하고 윤석열은 이제 골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는 세 발의 피다 생각합니다. 예. 더 많다. 뭐 이거 갖고 예를 들어서 뭐 징역 뭐 2, 3년 그럼 플러스 박근혜 때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것저것 얽어 갖고 뭐 징역을 27년인가 도합 27년인가 때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완전히 그 윤상현이 윤석열을 배신하면서 특검 가갖고 다 불었다. 그래서 이제 썸네일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윤상현 너 맞아.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야, 너 믿었는데 너 그렇게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주고 그렇게 대통령실에 물려고 대우해줬는데 네가 나를 갖다가 다 불었어? 뒤통수 때렸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윤상현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배반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 거짓말했다가 괜히 나중에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해갖고 나중에 위증한 게 나오면은 본인이 또 감옥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국힘은 어떤 상황이냐? 이게요, 이 보통 일이 아니야.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특검 수사받는 국민의힘이 7명이에요. 그러니까 특검 수사를 직접 받고 있는 7명입니다. 그래서 뭐 내란, 뭐 공천 관련, 그 다음에 통일교, 시천지 관련, 그, 가짓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명 로비 의혹, 이철규 압수수색, 이렇게. 요건 이제 최상병 특검이죠. 그래서 거기 이철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최상병, 또 임종득, 양평 고속도로 김성교를 갖다가 지금 수사하고 있고요. 근데 권성동은 통일교 청탁 연루해갖고 수사받고 있고, 건진법사 의혹에도 윤한홍이 등장합니다. 야,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윤한홍은요, 건진법사에도 들어가 있고, 또 이 김영선의 공천 관련해도 들어가 있어요.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하잖아요. 보니까. 그쵸? 예, 당선인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을 압박한 것 같더라고요. 이런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한홍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 다음에 추경호가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7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추경호는 이제 아직까지 수사를 안 받고 있는데 앞으로 조만간에 계엄 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도 수사 선상에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진우도 또 플러스 그러면 9명이에요. 자, 주진우는 뭐냐? 순직 해병 특검 수사 가능성이 있다. 왜? 그때는 대통령실에 있었거든요. 주진우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줄줄이 지금 딸려가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뭐냐? 특검이 이상민한테 구속영장 그 행안부 장관이었죠 이상민. 그래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의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숨지를 반대. 자,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데, 여러분의 우리가 그 얘기하잖아요. 이재명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이 그 의문사를 한다. 뭐 자살을 하거나 뭐 알 수 없게 뭐 죽거나 어쩌거나. 그래갖고 제가 그 SNS에서 그 리스트를 캡처를 해놨는데 한 20명쯤 되거든요, 그게. 그런데 이게 똑같은 현상이 지금 윤석열, 김건희 주변에서도 일어나기 시작했다. 아니, 왜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숨진 채 발견이 되죠? 아, 이거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래서 최호 전 경기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게 오늘 지금 이것 때문에 또 굉장히 많은 기사가 떴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힘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다가 홍준표가 기름을 끼얹었어요. 이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었는데 이게 뭐냐? 여기 이렇게 했습니다. 모골이 송현, 홍, 신천지 경성 개입 폭로했다. 자, 권성동 만성질환 반박, 통일교 커넥션 의혹. 이렇게 지금 홍준표하고 권성동이 뒷대 한판 붙은 게 있었는데, 자, 어제 1일 전이니까 어제 홍준표가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입니다. 이 신천지 폭로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대선 때요. 지난번 대선이 2022년 2월에 우리가 대선을 해갖고 윤석열이 대통령 됐잖아요. 자, 그때를 회고하면서 홍준표가 신천지가 관련돼 있다를 깐 거예요. 2021년 10월 국힘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시장 재직지열인 2022년 8월경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를 경북 청도 이만희 교주 별장에서 만난 일이 있었다.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때 신천지 씨도 10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운 것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때 신천지 압수수색을 2번이나 청구 못하게 막아주어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했고, 지금도 그 신도들 중 상당수가 그 당의 책임당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다.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모골이 송연한 순간이었지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민주정당에서 나는 그걸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 당에는 신천지 외, 그 당이라는 건 국힘 얘기하는 겁니다. 신천지 외에도 유사 종교 집단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다고 하고, 심지어 정광훈 목사의 자율통일당 당원들도 이중당적으로 있다고도 한다. 당내 경선이 정상화되려면 조속히 이들을 정비해야 당내 민주주의가 정상을 되찾을 거다. 잡아떼면 된다는 생각으로 나를 모해하면 안 된다. 적어도 나는 팩트가 아니면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신문에 이 기사가 엄청 많이 떠 있는데 홍준표 과거 신천지 교수 이만희 대화를 폭로했다. 이게 정말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힘은 이제 뭐 어떻게 그 살아남을래 남을 수가 없어요. 신천지 관련돼서 결국은 윤석열을 뽑았고 지금 홍준표 논리에 의하면 그렇게 갖고 뽑았고 그럼 그걸 왜 그러면 신천지가 거기 10만 명이 들어갔느냐 책임당원으로 그 이유는 막아줬다. 코로나 때 신천지를 갖다가 압수해가는 거를 당시에 검찰 좀비했던 윤석열이 막아줬다. 음. 자, 이런 국힘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김정인 씨가 전혀 희망이 없다. 빨리 망하는 게 답이다. 조갑재 선생님 못 고쳤습니다. 고쳤을 수가 없다. 빨리 뽀개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윤희석 대변인이 뭐라고 한마디 한 모양이야. 홍준표를 갖다가 까대느라고 뭐라고 한마디 한 모양이야. 그랬더니 자, 47분 전, 그 오늘 오후에 썼다는 거죠. 방금 전에. 네. 홍준표, 오늘 YTN에서 나온 윤희석 국힘 전 대변인의 방송 내용을 들어보면 책임당원 3개월 당비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투표가 가능한데 시기상 맞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한 말 같네요. 당시 일시적으로 1개월 당비 납부도 투표권을 주었고 신천지 교인들의 책임당원 가입은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그걸 안 것은 대선 경선 직후였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 그 이듬해 8월 청도 이만희 교주 별장에서 만났고, 그걸 또 여태 밝히지 않았던 것은 윤 정권 출범의 정당성 여부가 문제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일이지만 이제사 밝히는 것은 지금도 그런 현상이 그 당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의 앞날을 위해서 밝히는 겁니다. 관련 내용은 2021년 11월 4일자 김현정 기자의 노컷 뉴스 권성동 인터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말이 진짜다. 신천지가 들어온 게 진짜고 신천지의 10만 그 책임당원 가입으로 인해서 결국은 윤석열이 대통령 후보로 된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해야 되잖아요. 전당대회. 이 전당대회에 돌아가는 꼴을 보면 국힘은 빨리 망해야 됐다. 이 결론을 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지금 그 전당대회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느냐. 장동혁의 폭탄 발언. 윤석열 감옥 간 것은 결국 안철수하고 한동훈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극우 썸네일이거든요. 극우들은 자꾸 일로 몰고 가는 거야. 왜 이 사단이 났느냐? 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느냐? 그거는 한동훈 때문이다. 그러면 왜 윤석열은 감옥에 갔느냐? 김건희가 왜 특검으로 시달리느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 예쁜 아내가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건 한동훈 때문이에요.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 거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캡처한 썸네일이에요. 그구들은. 자, 그래갖고 지금 이제 장동혁은 전환기를 갖다가 옹호하고 나왔어요. 이게 왜 그 옹호를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앞다퉈서 전환길의 유튜브에 장동혁하고 김문수가 출연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뭐예요? 실권을 갖다가 전환길이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대표가 되면 어쨌든 간에 전환길의 지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이미 이 당원이 80%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그냥 여론조사로 하면은 당연히 조경태 의원이 1등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원은 국민들의 그런 뜻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당원 구조가 아니라는 거죠. 그 홍준표 얘기대로 뭐 신천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다른 종교도 들어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신천지 들어와 있죠. 이번에 통일교 들어와 있죠. 그다음에 자통당 그 사랑제일교회 거기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그 이단 종교 우리가 되게 얘기합니다. 통일교도 기독교계에선 이단이라고 그러고 신천지도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그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그 교회도 이단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교단에서.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이 그 구구라는 이름으로 지금 똘똘 뭉쳐 있는 게 그 지금 국힘의 당원들의 그 구성비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는 저희 같은 저도 책임당원입니다. 국힘의 책임당원인데 한동훈을 지지하는 그 정상적인 중도 보수의 그 당원의 숫자보다 이렇게 사이비 종교하고 관련되고 들어온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원 투표를 갖다가 80%를 반영을 해버리면 우리가 아무리 조경태를 갖다가 찍어도 그 힘이 여기에 미칠 수가 없다. 이게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동혁은 어떻게든지 지금 전환길한테 잘 보여갖고 전환길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 김문수도 똑같은 거예요. 김문수도 지금 어떻게든지 전환길한테 잘 보여갖고 전환길이 자기 손을 들어주기를 갖다가 바라는 마음으로 그 전환길 유튜브에 출연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현웅이 홍준표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찌시 화날 텐데 한상훈이 영부인 최고 위치에서 보석 장식이 뭐 대단한지 그 자리 지키고 내조나 잘하지 머리가 텅 빈 여자 정말 정말 답답해요. 예. 사필경이 홍알배 그래서 거기서 밥 먹고 총리 시켜달라고 아부 떨었냐? 글쎄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홍알배가 이번에 이 페이스북에 이제 어제 글 쓴 거죠. 그뭐 신천지 관련해서 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힘을 갖다가 빨리 뽀개야 되는데 이게 민주당만 때려갖고는 이게 편애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편파적이다. 공정하지 못하다. 너희는 반대당이니까 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홍준표가 때려주면은 홍준표는 뭐 민주당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갖고 국힘이 사방에서 두들겨 맞아갖고 빨리빨리 균열을 만들어야 돼요. 금이 빨리빨리 나게 해갖고 자기네들이 버티려고 해도 못 버티게.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는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빨리 균열을 시켜서 국민으로 하여금 공분을 사게 해갖고 저런 게 국힘이었어? 국힘은 완전히 이제는 수골통에다가 완전히 극우 세력만 똘똘 뭉친 데네. 그렇게 완전히 인식이 됐을 때 제가 내년 상반기라고 그랬습니다. D-Day가. 내년 상반기에 민주당에서 바로 정당해산 청문을 딱 들어가면 그건 헌재 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헌재에서 그러니까 그때는 국힘의 국민의 그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그냥 헌재 쪽에다가 넣으면 헌재에서 결론을 내리면 그냥 해산이 되는 건데 그 헌재는 지금 이재명의 손아귀에 딱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성 자체가. 이번에 그 헌재 소장도 이재명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임명을 했을 때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여 주느냐 안 받아들여 주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럼 이걸 갖다가 왜 하느냐? 민주당은요, 지금이라도 유언청당 해산해갖고 얼마든지 오늘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해산시킬 수 있어. 다만 이 프로세스를 밟는 건 뭐냐 하면 해산이라는 결론은 나 있어요. 예. 어쨌든 헌재하면은 무조건 해산되게 돼 있거든, 지금 구조 자체가. 하지만 그거를 갖다가 해산이라고 결론이 났을 때 국민이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최소한 50% 이상은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동의하는 사람이 뭐 20%밖에 안 되고 80%가 국힘을 지지한다. 이러면 시민의 난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프로세스를 계속 밟는 이유는 뭐냐? 그리고 내년까지 기다리는 건 뭐냐? 국민들로 하여금 자꾸 공분을 사게 해서 혹시 여러분 어제 삼과 영성 TV를 갖다가 보지 않으신 분들은 혹시 삼과 영성 TV를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똑같은 맥락에서 어제 방송을 했거든요. 왜 민주당이 빨리 지금 해체가 돼야 되느냐.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가장 지금 알기 쉬운 방법으로 민주당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국힘의 해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가 영성 TV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제 방송을 갖다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삼과 영성 TV 이렇게 치면 바로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썸네일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삼과 영성 TV 어제 방송한 제가 일요일 날 시에 일주일에 한 번 딱 방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매일 방송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딱 한 번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한번 보이는 세계에 대한 거를 한번 접근을 해보자. 그렇게 해갖고 방송한다고 그랬습니까? 썸네일이 여기 썸네일이 좀 크게 나와야겠지. 썸네일이 크게 안 나오네. 제가 썸네일을 갖다가 썸네일만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썸네일을 한번 자, 삼가 영성 TV에서 제가 어제 방송한 거는 이거예요. 자, 삼가 영성 TV 25년 6월 27일 방송.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구층만 해체하고 있다. 한동훈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세요. 해갖고 국민의힘 대전광역시당에서 오랜만에 벗지 않은 일상사진 남편은 국민의힘 대변인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일 대전 갑니다. 그래갖고 10년 동안 자기 법적으로 결혼한 아내입니다. 남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아내이자 뭐 연인도 아닙니다. 정식 부부입니다. 10년 동안 아내를 갖다가 뭐를 강요를 했느냐?
남자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노래방 도우미, 이런 남자들, 그 다음에 뭐, 자기, 뭐, 후배, 전혀 모르는 사람들 리크루팅 해갖고, 뭐, 대전 쪽에서, 심지어는, 코로나 할 때도, 백신 맞은 사람만, 아내하고 섹스할 수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영상을 찍어서, 올린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국내임 대전광역시당, 대변인입니다. 지금 이게 SBS에서 단독을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금, 토, 일, 이게 난리가 났던 뉴스인데, 이게요, 뭐, 정치를 모르는 사람도요, 이거는 이해가 쉽잖아요. 나는 뭐, 내란도 모르고, 뭐도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이건 뭐 금방 이해가 빡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힘을 빨리 망가뜨려야 되는데, 여러 각도에서 쳐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특검은 특검대로 수사를 지금 한 9명쯤 우리가 아는 사람만 9명쯤 지금 수사 대상에서 지금 수사를 갖다가 받는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45명을 갖다가 배지 띄게 만들겠다. 박찬대가 그 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반면에 홍준표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그 신천지 관련해 갖고 폭로를 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당원이 정상적인 당원이 아니다. 국힘은 우리가 박근혜 시절의 당원이 아니다. 지금 국힘은 극우로 똘똘 뭉친 이단으로 똘똘 뭉친 당이다. 그렇게 하고 또 지난 주말에 어떻게 했습니까? 심지어는 그 대전시당 대변인은 중요 당직자입니다. 대변인이 자기하고 법적으로 결혼한 아내를 갖다 10년 동안 다른 남자하고 성행위를 강요를 했고 말 안 들면 두들겨 패갖고 온몸이 뭉들게 만났고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영상을 찍어갖고 올렸다 인터넷에 올렸다 무려 500군데 그 남자가 개설한 데가 무려 500군데에다가 포스팅을 했다. 지금 이게 해갖고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힘이라는 거를 갖다가요 한쪽에서 치는 게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막 빠바박 쳐갖고 그 정당 해산 딱 그게 됐을 때 국민들이 맞아 정당 해산 해도 싸 거기는 망해야 돼라는 게 60% 70%가 되면은 성공하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 분위기를 만드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뭐 7월 다 갔으니까 이제 8이죠. 8, 9, 10, 11, 12. 예. 한 5개월 하고 내년 한 봄쯤 이렇게 해갖고 내년 7월 전에 그냥 싹 없어요. 왜냐면 헌재 이게 되면은 2달이면 충분해요. 예. 헌재의 그 리뷰는 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2달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아이고 하나님. 예. 노망난 영감택이 이제 국힘당인데 왜 기웃거리는지 모르겠네요. 그 국힘 아니니까 이제 마음대로 막 까는 모양이죠. 커피향님, 장동혁 배신자. 네, 그렇습니다. 김현옥님, 이 내용대로는 방송이 없어요. 방송 망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도 저는 꿋꿋이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도영기님, 윤상현도 배신자 되었네요. 그렇지. 근데 또 그구들은 윤상현을 또 배신자라고 그냥 배신자 그러면 한동훈이지 윤상현은 또 아니라고 우기고 있어요. 완전히 결정적인 배신자 됐죠. 예. 하지만 자기가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국힘은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다가 지금 이제 그 경선 중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하는데 벌써부터 뭐예요? 자, 장동혁 얘기하는 폼새를 보세요. 전환길 유튜브 출연해갖고 거절 이유가 없다. 그 다음에 민주당 강성 지지자로 대선 승리했다. 정면 돌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도 아니 극좌로 해갖고 대통령을 배출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야. 장동영 논리에 뭐야? 우리는 극우로 가야 된다. 민주당처럼 민주당 벤치마킹 해갖고 우리는 극우로 가갖고 정면 돌파를 해야 우리가 이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전향길로 똘똘 뭉치자. 지금 이렇게 전향길을 한테 아부하는 거 아닙니까? 특정 종교 전향길도 국민이다. 입당 거부는 스스로 도망치는 것이다. 전향길 입당이 뭐가 잘못됐느냐? 지금 장동혁이 이렇게 외치면서 거기 플러스 해갖고 뭐라고 그러느냐? 윤석열이 감옥 간 거는 결국 한동훈 때문이다. 한동훈 때문에 감옥 간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당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존재의 의미가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전시당의 그 대변인이 있잖아요. 그 얘기는 이게 지금 남자 쪽에서는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 수가 없냐 하면 그 아내분, 그 이제 피해를 당한 10년 동안 성착취를 당해갖고 그냥 강제로 막 섹스를 시켜갖고 그 영상을 남편이 찍어서 그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10년을 갖다가 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그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면 SBS에서 이거 단독을 한 거거든요. SBS가 무슨 바보입니까? 예.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게 본인이 판단을 갖다가 이 뒷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단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단독이 SBS에서 단독한 건데 이거 스튜디오에서요. 앞에 이제 기자, SBS 기자 두 분이 이제 앉아 있고 여성은 이제 뒷모습에서 음성 변조를 해서 인터뷰한 거예요. 인터뷰한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자세한 내용은 어쨌든 간에 어제 제가 방송했던 삼과 영성 TV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하게 1시간 5분 동안 제가 이 얘기를 자세히 풀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거짓말 할 수가 없다. 이 거짓말 일리가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SBS가 바보예요. 거짓말을 갖다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갖고,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놓습니까? 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국힘은 그렇게 쓰레기 당이 됐다. 쓰레기당 플러스 극우당. 그러니까 존재 가치가 더 이상 없는 거죠. 그 보수라고 부를 수 있는 아무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죠. 예. 결론은 뭐냐? 국민의힘이 제정신이 아니다, 지금. 자, 김병기 얘기해요. 민주당의 원내대표. 국민의힘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민주파출소 확대해갖고 더 많은 제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어떻게든 반드시 국힘을 갖다가 쓸어버리겠다. 내란 잔당을 갖다가 뿌리 뽑을 것이다. 선처라는 건 없다. 뭐 봐주고 살살하고 뭐 이런 건 없다. 이참에 그냥 완전 아작을 내서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결의에 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왜 김병기가 이 얘기를 갖다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여기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 왜? 심지어 저도 동의를 하니까. 저는 민주당 아니지만 저 동의합니다. 김병기 씨, 빨리 국힘을 갖다가 뽀개주세요. 선처하지 마세요. 절대 선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빨리 뽀개주세요. 그게 보수가 사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칼을 좀 빌리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영 방송을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7월 21일부터 28일까지 구독권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윤인숙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 슈퍼스티커로 후원해주신 분 함다롱님 감사드립니다. 또 멤버십으로 후원해주신 분 검사 등급의 꽃님 감사드립니다. 예, 여러분이 또 이렇게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힘이 됩니다. 또 여러분의 글을 좀 읽으면서 제가 못다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쭈니키님, 정신이 혼미한 자들이네. 뭐, 혼미 정도가 아니라, 빨리, 어쨌든 빨리 없어져야 돼. 이 혼미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이 혼미한 그걸로는 표현이 좀 부족하다. 하나님, 인간 같지도 않네요. 참, 추잡스럽네요. 저런 사람은 매장되어야 됩니다. 아, 정말 인간이 아니죠. 아니,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 뭐 데이트 상대라든가 애인이라든가 애인을 그렇게 했어도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무슨 아니 근데 어떻게 법적인 아니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되게 하면은 왜 저 생으로 모르는 사람을 갖다가 그냥 납치를 해다가 그런 일을 뭐 조폭들이 시킨다. 이런 거는 가끔 들어보잖아요. 저는 정말 처음 들어봤어. 자기하고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
그 뭐 애들도 있을 거 아니야. 애들이 있다는 얘기는 기사에서 못 봤는데 어쨌든 10년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됐다고 하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이 짓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아이고, 예, 함다롱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다롱님. 정말 그 지금 이러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나라가 뽀개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거. 여러분, 이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오늘도 뭐, 언론에서는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최동석 씨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는 하면 안 돼요. 뭐 언론이야 뭐, 떠들기 좋아하는 게 언론이니까 뭐 한다고 하지만, 이 최동석이 있음으로 해서 그 이재명 정부가 빨리 무너질 거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균열이 어디선가 나야 되는데 그 균열의 중심 중에 하나가 이 최동석일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최동석 같은 사람이 인사권의 그 75만 명의 공무원을 그 지명하는 그 최총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인사가 개판이 되겠죠? 인사가 개판이 돼야 빨리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이걸 떠들면 안 돼요. 자꾸 지금 뭐 그 친한동훈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방송 패널로 나와갖고 최동석을 갖다가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 지금 막 침 튀기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보수를 갖다가 원하는지 그냥 하기 좋아서 남들이 다 동의하는 지금 최동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많잖으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는 이게 그 한동훈 쪽이 일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꾸 이게 대세 이렇게 편승을 하거든요. 저도 알아요. 제가 그 컨설팅을 갖다가 20년 이상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딴 거 없습니다. 그때그때 이 뜨는 아이템들이 있거든요. 그 대세에 우리가 편승을 한다고 그러는데 돈을 벌려면은 대세에 잘 편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세가 아니다 그러면 빨리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게 대세다 그러면 빨리 올라타고, 이 짓을 해야,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우리가 이거를 갖다 한다는 게 돈 벌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우고, 한동훈, 정말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만다는 귀인을 갖다가 대통령을 만들려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그 속에서 마그마 끌어가면서 이렇게 열변하고 피를 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돈 벌 생각은 말아야지 이거 갖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쪽에 뭐가 유리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 쪽에 뭐가 유리한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최동석이 민주당에 있다는, 최동석이 지금 국힘에 있습니까? 아니죠. 최동석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실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무너질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걸 갖다가 왜 여기서 거기다가 대놓고 왜 최동석을 갖다 끌어내려야 되는데 이걸 갖다 열변을 토하고 있냐는, 전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최동석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건 이해를 해요. 왜? 거기가 무너지면 자기가 무너지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가 무너져야 우리가 흥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거기다 대고 자꾸 최동석 얘기를 하는지. 아니, 돈 버는 것도 좀 정도껏 하세요. 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더 이상 최동석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친한동훈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자제를 갖다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라가 망해져가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드디어 이제 미국하고 EU가 관세를 갖다가 담판을 했대요. 그래서 자동차 15% 관세.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 EU가 30%의 관세였는데 이거 반을 뚝 쳐갖고 15%로 깎은 거죠. 그뭐 항공기 반도체 뭐 이렇게 갖고 지금 그래서 협상을 해갖고 타결을 줬다고 하는데 저는 한국이 과연 25% 지금 일본하고 똑같아요. 일본은 지금 25%에서 15%로 했죠. 제일 낮은 거죠 지금. 베트남 46에서 20,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32에서 19, 필리핀은 20에서 19, 일본 25에서 15, EU 30에서 15, 한국 25에서 몇 프로일 거냐? 정말
나라가 뽀개지는 소리가 난다. 아직 협상의 히읗자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만약에 협상이 안 돼갖고 그냥 25%로 굳어지면요. 그냥 대한민국은 망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대한민국은 수출을 갖고 먹고 사는 나라예요. 예, 우리가 뭐 인정한 건 안 한 건 간에 우리가 내수 시장이라는 게 조그마잖아요. 여러분, 내수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수출이 다 끊긴다 했을 경우에 내수만 갖고 먹고 산다 그러면 인구가요. 미니멈 1억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 끊겨도 끝까지 버틸 수가 있어. 왜? 미국은 한 3억 정도 되잖아요. 일본도 버틸 수가 있어. 일본도 한 1억 5천 되잖아요. 이렇게 버틸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못 버텨요. 왜? 5천만이잖아요. 그거 갖고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수출을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국가고 왜 자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관세가 25%에서 다른 데는 지금 다 15%, 15%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지금 지금 뭐 우리가 베트남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인도네시아, 필리핀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경쟁국은 결국 일본, 뭐 자동차, 뭐 현대차, 도요타, 뭐 이렇게 갖고 반도체, 뭐 일본, 한국, 뭐 이렇게 지금 경쟁이 되고 이유도 마찬가지죠. 뭐 자동차나 반도체나 이렇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15%가 안 되면 그게 만약에 15%가 안 되고 20%가 됐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죠. 하지만 한 가지 희망은 뭐냐? 바로 재벌이라는 구조. 이 재벌이라는 구조는 한국에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전 세계 어디도 재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2조 계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기업인들의 그런 실력과 역량을 갖다가 믿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 문재인 시절에도 기업가들은 살아나왔고 재벌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재명 시절에도 재벌들은 살아남기를 갖다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그래서 그 마지막 희망, 우리가 정부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을 좀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필 기동님. 최동성, 너의 활약을 기대한다. 아이고, 예, 정말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최동석을 까지 맙시다. 함다롱님, 네, 안녕하세요. 주니키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 육전생한동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즐겁고 또 행복한 월요일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화요일 날 7시 30분 정기방송에서 더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싸우지 말고.